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F는 M에 있죠? 그죠? 힘이 여러 개 작용할 수 있다. 벡터 표시하면 여기에 R자임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외구에 VT 그래프 그리려고. VT 그래프 어떤 거 있어? 이런 거. 대부분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만 있느냐?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래프로 푸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려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VT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최고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걸로 안 풀린다. 그럼 뭐야?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거 외울 때 단위를 이용하면 쉽게 외워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식은 T와 무관하다 이거야.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 있고, 위에 있는 이 식은 V가 T 함수구나. 그 다음에 S가 T 함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하는 경우에는 초속도 0이고 초속도 0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수직항력과 장력입니다. 다른 뭐 중력이나 이런 힘들은 구하는 식이 있지만 요 두 개의 힘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구하셔야 되는 값들이다. 그리고 수직항력 같은 경우에는 접촉했을 때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접촉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접촉력 중에 하나인데, 물체가 공중에 떠 있어. 책상 위에 물체가 공중에 떠 있, 책상 위에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공중에 떠 있대. 그럼 책상은 이 물체에 수직항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없는 겁니다. 자, 장력은 얼마나 팽팽하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실이 끊어지는 상황,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고, 그죠? 그때 실이 끊어졌을 때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실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장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두 개의 힘이 관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F는 MA,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 넣고 질량으로 나눠서 가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수직항력과 장력이 이렇게 문제에 나왔을 때는요, 거꾸로 시그마 F는 MA라고 했을 때, 그죠? 가속도 구하고 질량 넣고 여러 가지 힘들 넣어서 X, 그죠? 우리가 이제 미지수, 수직항력이라든지 장력을 여기에서 구해야 됩니다. 예, 약간 푸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재밌는 문제가 이런 거죠, 그죠? 얘가 뭐 1kg고 2kg인데, 그죠? 6N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두 물체는 뭐야? 실내에서 묶여있으니까 두 물체를 뭘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F는 MA, 그죠? 질량 3kg인데 6N 작용하니까 가속도 2. 이는 가속도인데 단위가 m/s 제곱. 얘는 1초당 2m/s가 증가한다니까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하면 VT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초 지났네 2 증가, 1초 지났네 2 증가해서 4가 되고 2초.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2초 동안 간 거리는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고 2초인 순간 속도는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얘는 다시 또 2N/kg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1kg당 2N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가속도가 2m/s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1kg당 2N이라는 R자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1kg짜리 잡아당기는 건 장력밖에 없죠. 그죠? 자, kg당 2N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장력은 보나마나 2N일 거고, 그 다음에 2kg짜리 물체는 이쪽으로 6N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1kg당 2N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4N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쪽으로 2N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물차를 하나 더 추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물체를 도르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가능하고, 그죠? 그죠? 이걸로 안 되니까 가다가 뭐 줄이 끊어졌네,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손을 놨네, 이런 문제 천천히 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이 나오죠. F 델타 T는 M 델타 V 같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여기에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해도 어차피 직선상의 충돌이니까 1차원 충돌이니까 방향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없어. 근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이것도 구분 못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 물어봐요, 대부분. 왜냐면은 충격량 하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부호도 고려해야 되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몇 뉴턴세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주 나온 그래프가 뭐 나와?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달걀이 떨어지는 경우, 그죠? 딱딱한 바닥에선 깨지고 푹신한 바닥에서는 안 깨져. 그 이유 1학년 때 했었죠, 그죠? 그 다음 운동량 보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충돌 또는 뭐 분리, 그죠? 용수설이 있다 벌어지면서 분리시키는 경우, 가운데 화약이 빵 터져가지고 물체를 분리시키는 경우, 충돌 또는 분리 전 운동량의 합은 그런 것 같다. 충돌 또는 분리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방정식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하나면 이 방정식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미지수가 2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그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없어야 돼? 공기 저항, 마찰이 없어야 돼. 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나 공기 저항에 의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하지만 그때 나온 열 에너지와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를 합한 값은 역시나 일정합니다. 그죠? 왜냐면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도 있거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어땠어요? 1학년 때 배웠죠, 그죠? 에너지의 총합은,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샘솟듯이 에너지가 나온다든지 에너지가 갑자기 행방을 감춘다든지 소멸해버린다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틀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mv 제곱이다. 더불어서 2m분의 p 제곱이다. 쓸 수가 있고, 얘는 항상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얘는 어떻게 돼? mgh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h, 높이만의 함수구나. 얘는 상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이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x의 함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계에 의하면은 후계 법칙 탄성력은 어떻게 구한다? kx다. 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보존에 대한 그래프 있죠, 그래프들.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희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봤는데, 뭐 딱히, 요걸 안 했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기 전에 1에너지 정의라는 거 있었죠, 그죠? 그치? 알짜임이 한 일은 뭐랑 같다? 온도레인지 변화한 것 같다. 이것도 강력한 식이니까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나와 있는 뭐 공식이라는 것들이 요게 다입니다. 요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 이식을 쓸까 저식을 쓸까, 변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식을 쓰는 걸까 저식을 쓰는 걸까, 이걸 그래프로 푸는 게 나을까 식에 대입해서 푸는 게 나을까, 여기에는 에너지 보존 쪽으로 가야 되나 운동량 보존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함께 써야 하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이제 말로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하셔서 체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 물리가 재밌어지고 쉽고,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보다 이제 조금 더 투자해 주시면 정말 즐거운 과목이 될 거예요. 정말. 왜냐면은 문제의 틀이라는 것이 한번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모의고사를 가도 안 바뀌고요. 여러분들 수능 가도 안 바뀝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 세트가 이번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서 풀이 방법, 왜 여기서는 이런 풀이를 썼는지, 왜 여기서는 F는 MA 쓰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기 노하우가 이제 생기면 5개년에 대한 5년치만 잘 쌓으면은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2, 3등급 맞는 건 3등급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나는 무조건 탐구 과목 1등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과생들이 탐구 과목에서 1등급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물리학 1등급, 화학 1등급, 지구학 1등급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욕심내가지고 난 무조건 1등급 하는 순간 내 생각과 성적이라는 현실이 괴리감이 생기면서 실패했다. 실패감을 맛보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실패가 학습화되면 뭐라고 하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끝이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이 풀 수 있으니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해서 물리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게 어렵진 않아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패턴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항상 교과서 자습서 펴놓고, 그죠? 옆에다 연습장에다 요약 정리해서 공부하는 습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물리학은 그렇게 하면 이제 말짱 꽝이라는 거지. 똑같이 3시간을 공부했는데 한 친구는 여기 옆에다가 노트에다 요약 정리해. 그리고 그거 달달 외워.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 뭐 평균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제 여백 같은 데다가 어떤 식들이 있나 대충 빈 공책이어야겠죠, 그죠? 한번 쭉 써보고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체크한 다음에 바로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10문제 풀어서 10문제 다 틀려도 돼요. 그런 것들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응? 문제 푼 다음에 바로 정답 확인해야겠지, 그지? 모르면은 EBS 해설 강의 들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 이걸 난 여기다 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이걸 이 공식을 썼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쌓았다 보면은 이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공부하는데 한 친구는 한 20-30분 내용 쭉 훑어보고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한 20분 정도 확인한 다음에 문제집들을 계속 풀어. 물론 풀 때는 쉬운 문제집부터 풀어야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부터 풀면은 말짱 꽝입니다.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경험치들을 올려다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 이제 물리학 1학기의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1학기의 중간고사에서 잘 고비만 넘긴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죠? 그래서 만약 이제 대면 수업이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교무실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노하우라든지 그런 팁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국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잔소리라고 하면은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뭐 여러분들 뭐 거기서 딱 정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매년 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는 학생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물리학이 재밌다 하면 정신 나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경험치가 쌓이고 뭐 친구들한테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알려주면서 그런 기쁨들이 생겨요. 난 생각보다 이렇게 바보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되면은 물리학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끝이에요. 물리학은 어려워. 물리학은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 물리는 수학이야. 그런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그죠? 자기는 몇 번 해보지도 않고, 그죠? 포기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들. 그죠? 편한 길로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간,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소위 심각한 문제가 없고, 엊그저께 이제 3학년 6월 모의평가를 봤어요. 그 문제를 쭉 훑어봤는데, 역학 문제가 20문제 중에 한 6문제에서 7문제 나온 것 같습니다. 6에서 7. 역시나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그게 이제 역학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작년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와 올해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의 수준이 차이가 많습니다. 올해 6월이 더 쉬워요, 많이. 왜냐면은 바뀐 교과서 첫 해이기도 하고, 그죠?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난이도 조절을 좀 쉽게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물론 올해보단 내년에는 살짝 난이도가 생기겠지만 그건 1, 2등급을 가르기 위한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고 평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나만 바보인 겁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